이항희 윤리위원장이 오늘 새벽이죠.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윤핵관에 의해 기획된 징계이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 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항희 윤리위원장의 발표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윤리가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후에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 윤리위가 징계를 내린 겁니다. 앞서 윤리위는 이준석 당대표와 김철근 실장을 불러서 직접적인 해명과 소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김철근 실장은 순수한 마음으로 7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약정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윤리위에서는 이 두 사람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즉 이항희 윤리위원장 및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당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통해서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 및 교사 행위가 있었다. 이것은 당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셈이 된 겁니다. 이로써 이준석 당대표의 당대표직은 사실상 박탈이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표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규 대변인, 네. 초유의 상황이고 이항희 교수와 지금 윤리위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을 믿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은 성상납 의혹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의견들이 상당히 충돌하고 있는 터라 이 내용 자체를 기반으로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훨씬 더 불거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하게 대통령 선거의 모든 일에 매진해야 되는 그 시기에 김철근 정무실장이 해당 그 의혹 문제 당사자를 만나서 7억 원의 각서를 써준 일이 문제가 돼서 드러났고 그 각서에 대한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점, 이준석 대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총체적으로 대통령 선거 기간 당 대표로서 또 정무실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인가를 두고 아마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선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당 대표로서 최고위원회의 유리 양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6개월의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다 끝나고 나서 돌아오게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임기 한 6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념에서 이 정도의 중징계가 나오면 당대표직을 스스로 사퇴하지 않겠는가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그럴 마음이 없다. 윤리 징계가 잘못됐다. 나는 맞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당이 점점점 어려운 시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 좀 몇 가지 확인 질문 드리면 윤리위가 징계한다고 바로 징계 효력이 되는 게 아니라 당의 최고위에서 이른바 비준 내지 이제 승인을 해줘야 징계 효력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안건을 이준석 당대표가 올릴지 말지와 관련해서 최고위에 아예
상정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면 첫 번째로 윤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최고의 안건 부여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이준석 대표의 워딩을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 당대표가 안건 상정 안 하면 최고위원들이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만약에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방기하고 당대표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역할을 이제 그 다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으로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예. 있을 텐데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내 부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서기 시작하는 순간 당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렇군요. 빠지죠. 지금 매우 혼란의 한 중심에 국민의힘이 섰는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만든 이 혁신위의 혁신 1호 위원으로 또 지명된 천하람 네.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을 해야 될 시기에 당이 이렇게 내용으로 흘러가서 저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조금만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같은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헌재나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삼권 분립, 사권 분립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이죠. 그런데 우리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 내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리위 규정을 보더라도 윤리위원회가 어떤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처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처분을 하는 권한은 당 대표가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위 부위까지 갈 게 아니라 처분 권한 자체를 당 대표한테 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규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것은 이 윤리위 규정이나 당원 당규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당 대표가 징계될 가능성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 당이 우리 당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보통 주식회사나 이런 데 같으면 대표와 회사가 분쟁이 있다면은 감사가 그걸 대행한다라는 규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어허. 그리고 지금 저는 윤리위 결정 중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6개월이라는 기간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까 김병미 대변인께서 당대표가 돌아올 가능성까지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6개월 동안은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당대표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최악의 경우에 과거 KBS 사장에 의해서 보듯이 이준석 대표가 법정 투쟁에서 승리하는 등으로 대표가 둘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보면 윤리위가 과연 이 결정이 가져올 파급이라든지 후속 조치들을 좀 염두에 두고 결정을 했는지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은 불행을 남겨둔, 불행의 씨앗을 남겨둔 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SNS로 온라인 당원 가입을 지금 독려하고 있다라는 뉴스 속보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지금 전투 준비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당은 지금 천하람 위원장 얘기했듯이 지금 끝없는 갈등에 수렁으로 지금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최악의 경우는 버티는 당대표와 당대표에 대한 탄핵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가 2번이나 당대표로서 대선 캠페인을 보이콧한 적이 있었고 그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김병미 대변인님, 네. 최고위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최고위에서는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이 대표를 전면으로 비판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네. 또 다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당협위원장을 줬니 안 줬니 너무 가깝다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정미경 최고위원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기간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국면들이 노출된 바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 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결행하면서 과반 이상이 나오는 최고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편에서 조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 응원하고 있는 김용태 최고위원 등 청년 최고위원 등 일부 위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내용 윤리위가 결정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최고위가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국면이 될 수 있죠. 윤리위가 결정한 걸 최고위가 뒤집는다? 이 상식적으로 잘 상상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결과든지 간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번쯤은 고개를 숙여야 될 타이밍이 지나도 한참은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이 뽑아준 당대표인데 이런 식으로 나를 정치적으로 음해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 징계가 온당하다고 생각되는 여론조사도 상당히 나타나고 예. 있고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성상납, 성접대 의혹들에 대해서 뉴스가 보도되면서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당 전체의 도덕성에 상처가 입게 되는 내용들도 상당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일에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나머지 반대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당 대표로서의 지도력이고 리더십인데 그런 일들은 온데간데 없이 나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으면 젊은 당원들 전체 의기투합해서 한번 붙어보자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끝없이 내용으로 당이 빠질 수밖에 없는 터라 당 대표로서 선택해야 되는 여러 안에 대한 중에서 거듭 계속 싸우고 또 싸우고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예. 과연 올바른 선택지일지 마지막으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예.